처지는 것을 거울 볼 때마다 보면은 좀 마음이 우울하고 눈이 이게 자꾸 이제 밑으로 처지니까 위에서 뭐 짓누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어서 좀 위로 좀 올렸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었죠. 야, 이거 수술하면은 이제 며칠간 불편하고 고생을 하겠다 했거든요. 딱 하룻밤 자고 나니까 뭐 그렇게 크게 불편한 게 없더라고요. 전혀 망설일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아름다움의 진심인 남자 성형천재 윤태경입니다. 안녕하세요, 원장님. 오늘 또 특별한 손님이 오셨는데 네. 한번 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모신 분은 바로 제 아버지입니다. 민망하네요. 가족을 이렇게 한 건 처음이라서. 원장님이 장모님 수술해 주신 걸 봤는데 네. 가족분들도 혹시 수술해 주신 적이 있으신가요? 그때 장모님이 처음에서 벌써 한 4년 됐나? 한 3, 4년 된 것 같은데요. 장모님 보셔주시면 아시겠지만 되게 미인이세요. 당연히 이제 여자분들은 조금은 젊어지는데 관심이 있으니까 권해봤더니 안 그래도 어머님도 되게 좋아하셔가지고 그렇게 해드린 게 처음이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아버님을 이번에는 모시게 됐어요. 오늘 아버님 처음 뵀는데 예. 사실 지금 또 너무 이제 미남이신데 젊었을 때는 더 이제 미남이셨을 것 같은데 사진을 또 준비해 주셨다고 예, 해가지고 일단 요 사진은 대략 아버지가 이제 70이 되기 직전이셨을 것 같은데 그때까지만 해도 분명 이렇게 아니 뭐 그 정도면 뭐 아버지 잘생겼는데 이런 생각에 별 생각 없었는데 확실히 이렇게 제 환자분들도 보면은 60, 70대에서 1년 1년이 되게 달라지는 것 같아요. 당장 이 사진만 봐도 불과 무슨 뭐 10년 전 이게 아닌데 확실히 좀 다른 게 느껴지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건 이제 저도 기억에 없는 모습인데 아빠 이거 뭐 결혼 전이에요? 결혼 후지. 결혼 후예요? 네. 그러면 이때가 30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건 또 언제요? 아까 처음 사진보다 2, 3년 후. 네. 그러니까 이렇게 젊었을 때도 2, 3년 가지고도 이때보다 이때가 뭔가 이제 조금씩 얼굴에 이제 살이 좀 아래쪽으로 내려오면서 팔자도 좀 생기고 좀 그러기 시작한 것 같아요. 이마도 조금씩 주름이 시작하고 피부도 좀 늘어진 게 좀 보이네요. 그러니까 사람이 이게 뇌에서 각인되는 게 참 무서운 것 같아요. 이거 분명 이제 많이 처지신 것 같은데 저는 이제 옛날부터 보던 그것 때문에 자꾸 우리 아빠는 안 늙는다 이게 자꾸 뇌 속에 그냥 좀 자리 잡혔던 것 그쵸, 같아요. 맞아요. 네. 이런 사진들 보니까 확실히 세월이 참 많이 흐르긴 했네요. 근데 아버님 나이가 혹시 어떻게 되시죠? 올해 72세입니다. 사실 저는 아버님 지금 봐도 되게 잘생기셨는데 아이, 감사합니다. 옛날에 비하면은 참 많이 늙었다는 생각이 들죠. 특히 이제 이 눈밑 지방 같은 게 이렇게 생기는 거 또 갈수록 이게 좀 처지고 하는 거 보면은 좀 이렇게 우울한 그런 생각도 들고 옛날로 어떻게 좀 돌아갈 수 없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들고 그럽니다. 요새는 점점 기대 수명이 늘어나고 있다 보니까 다들 엄청 건강하시잖아요. 그래서 요새는 외모로 나이가 가늠이 진짜 안 된다. 지금까지 이제 아드님께서 의사신데 수술이라든지 시술 아무것도 안 하셨나요? 전혀 안 했습니다. 맞아요. 심지어는 맹장 수술조차도 저는 안 했어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런 육가적 수술은 처음입니다. 복이라면 복일 수도 있죠, 그게. 그러면 사실 저는 이제 저희 아버지가 약간 수술을 절대 안 한다 쪽이었는데 아버님 친구분들은 되게 수술 다 하고 싶어 하고 근데 몰라서 못 하시는 거네요. 모른다기보다는 해야 할 필요성은 느끼는데 막상 그걸 용기를 못 내는 것 같아요. 누가 데려가면 하는데 그렇죠. 이게 이거 남자가 뭐 성형해 이런 생각이 있다 보니까 해야지 하면서도 막상 병원에는 못 오는 것 같더라고요. 친구들이나 선배들도 그렇고 하고는 싶어해요. 해야지. 그런데 그걸 막상 행동으로 옮기질 못하는 것 같아요. 저 자신도 그랬거든요. 그렇죠. 하고 싶다 하면서도 아들이 의사인데도 막상 이제 못했는데 뭐 얼마 전에 이제 식구들끼리 같이 식사들을 하다가 우리 이제 며느리도 그렇고 제 아내도 그렇고 기왕이면 하시라 주변에서 자꾸들 권유를 해서 결정을 하게 됐는데 지금은 잘 결정했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원장님 오늘 하실 수술에 대해서 한번 좀 네. 자세하게 설명해 줄 수 있으실까요? 네. 일단 눈썹 하거상 그리고 이제 하안검 수술인 거고요. 아버지 뭐가 제일 불편하셨을까요? 눈 밑에 이 지방이 계속 쌓여가지고 이렇게 처지는 것을 이렇게 거울 볼 때마다 보면은 좀 마음이 네. 좀 우울하고 저것 좀 어떻게 없앨 수 없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고 두 번째는 이제 이 눈이 이게 자꾸 이제 밑으로 처지니까 네. 위에서 뭐 짓누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어서 그것도 이제 좀
좀 위로 좀 올렸으면 본래대로 네. 하는 그런 바람이 있었죠. 저희 아버지 이제 70대 중반을 향해 가시지만은 50대 때부터 이렇게 오시는 분들 꽤 많아요. 특히 햇볕 많이 보신 농촌일 하시는 분들이라든지 야외일 하시는 분들 아니면 해외 거주자분들이 50대부터 이런 현상이 많이 오시는데, 일단 이 눈썹화 거상이라는 게 이제 여기 처져 있는 걸 해결하는 수술이에요. 일단 크게 그냥 언급하자면 상안검 수술, 이마 거상, 눈썹화 거상, 이 세 가지에 대해서는 저희 옛날 유튜브 찍은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좀 더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결론은 그 세 가지가 장단점이 있는데 저희 아버지한테는 이 눈썹화 거상이 가장 자연스러우면서 적합한 수술이어서 권하게 됐어요. 이 눈썹화 거상이라는 거는 이 눈썹 아래쪽으로 이제 쭉 절개를 해가지고 이렇게 피부를 당겨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당겨 올리니까 직관적이에요. 결과가 환자들이 예측이 가능하기 때문에 되게 부담감 없이 선택을 많이 하게 되시고, 이제 이 수술이 너무 좋은 이유가 특히 남자분들은 저희 아버지처럼 미용에 관심이 없기 때문에 평생을 아무것도 성형에 대해서 생각 안 하다가 결국 왜 오느냐, 여기가 짓물러요. 여름만 되면은 어떤 분들은 막 피부가 트고 이제 뭐 저희 아버지처럼 무겁게 느껴진다, 이것 때문에 이제 사실 기능적인 문제 때문에 오시는 분들이 중년 남성분들의 주요 특징이고, 이 수술이 이제 너무 좋은 이유는 살을 잘라서 올리기 때문에 어떤 쌍꺼풀이나 이런 걸 안 만들어서 인상이 그냥 자연스러워 본인 인상을 유지하면서 변화를 주는 거고, 다만 단점도 당연히 있는 건데, 단점은 절개를 해야 돼요. 쌍꺼풀은 눈 뜨면 흉터가 안 보이는데 이건 흉터가 보이는 위치예요. 그래서 우리가 눈썹 따라서 하는 이유가, 그래도 눈썹 따라서 하면 이제 좀 덜 티 나니까. 그리고 여자분들 혹은 남자분들 요새 많이들 하시는데, 만약에 흉터가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선 정도가 그것도 거슬린다 그러면은 이제 문신도 할 수 있는 위치이기 때문에 눈썹 쪽에서 그렇게 잘라서 올리는 수술이에요. 이제 두 번째가 아까 여기 눈밑이 점점 나오신다고 이제 하안검 수술이라는 건데, 사실 눈밑 지방 재배치를 알고 계시는 분들이 훨씬 많아요. 눈밑 지방 재배치가 방금 아버님께서 말씀하신 이 지방 볼록하고 여기 패여 있는 것을 평평하게 다시 자리를 재배치한다 해서 눈밑 지방 재배치라는 수술인데, 하안검이라는 건 이거를 하고, 근데 중년분들은 피부가 같이 늘어져 있기 때문에 그것만 하지 않고 남아있는 피부를 이렇게 당겨 올려서 이렇게 쭉 피는 거예요. 이 수술이 저희 아버지 같은 경우에도 이 눈 피부 자체가 더 돋보이는 이유가 이 중간 조직이 하강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 중안면부가 하강이 되니까 여기가 더 패이니까 들어가서 더 보이게 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지방만 해결하면 안 되고 이 처져 있는 모든 근육 피부 조직들을 다 올려줘서 자연스럽게 평평하게 만드는 게 관건이지, 단순히 볼록하게 나왔다고 지방을 없애고 이렇게 해버리면은 오히려 평평해질지보다 전체적으로 좀 움푹 들어간 느낌으로 퀭하게 평평해지기 때문에, 이 중년 남성 수술의 이제 핵심은 결국 자연스러운 수준에서 자연스럽게 좀 리프팅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원장님, 사실 중년 남성분들이 또래 여자분들에 비해서 얼굴 네. 처짐 이런 게 더 심한 것 같은데, 네, 맞아요. 그런 이유가 있을까요?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첫 번째는 아무래도 남자분들이 뼈 같은데 더 뭐 야외나 이런 데 노출이 더 많이 되다 보니까 피부 노화가 더 빨리 와요. 안티에이징의 가장 1번은 어떤 수술보다도 자외선 차단이거든요. 남자분들이 뭐 자외선 차단도 안 하고 보습도 잘 안 하고 이러다 보니까 피부 탄력이 좀 더 빨리 떨어질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기본적으로 남자분들이 중안면 피부가 훨씬 두껍고 골격도 발달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하강하면서 여기 고랑 쪽이 더 돋보이게 돼요. 그러니까 똑같은 처짐이나 똑같은 지방량이라도 훨씬 더 뭔가 더 볼록해 보이고 패어 보이고 훨씬 더 처져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원장님, 제가 듣기로 많은 중년 남성분들이 그냥 눈밑 지방 제거만 하면 되는 거 아니야? 하고 왔는데 다들 하안검까지 해야 되는 경우가 많다고 들었는데, 네. 왜 그런 건지 한번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아까 눈밑 지방 재배치한 하안검 간단하게 일단 말씀을 드렸는데, 결론은 왜 처진 근육과 피부를 당겨야 되냐면은, 제가 항상 환자분들한테 이제 풍선을 설명해 드려요. 풍선이 바람이 들어갔을 땐 팽팽한데 바람 빠지면 쪼글쪼글해지죠. 마찬가지로 만약에 이런 중년분들이 특히 40대조차도 피부 늘어짐이 심한 분들은 제가 하안검을 권할 때가 있는데, 만약에 눈밑 지방 재배치를 해버렸다 그러면은 피부랑 근육은 그대로 있는데 바람 빠진 풍선만 지방만 싹 들어가니까 오히려 더 쭈글쭈글해져가지고 더 처져 보여요. 그리고 볼록한 건 좀 완화됐을지언정 나이는 그럼 한 5년 10년 더 나이 들어 보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안 하니만 못한 수술이 되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는 이제 40대보다도 이제 5, 6, 70대 분들은 거기에 더해서 실제로 이 볼록한 게 지방만의 문제가 아니라 피부랑 근육도 처지면서 볼록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이제 결국 지방만 해결해도 주머니가 그대로 처져 있으니까 이게 완화되지가 않는 거죠. 외양각 고정술이랑 중안면 거상, 이런 부수적인 수술들이 같이 동반이 돼야 되는데, 눈밑 지방 재배치는 비절개 수술이기 때문에 이런 부수적인 수술이 같이 동반되기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합적으로 모든 거를 패키지로 할 수 있는 하안검을 당연히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오늘 인터뷰 하다 보니까 참 여러 생각이 좀 들었어요. 아버지가 아까 뭐 여기 블록 나오니까 좀 우울이란 단어를 굉장히 많이 말씀할 때 좀 가슴이 먹먹해졌는데 조금 지금이라도 좀 하게 되는 게 어떻게 보면 죄송하면서도 해드리게 돼서 이 기회에 참 잘 해야겠다. 많은 생각이 드는 한편의 촬영이었던 것 같아요, 오늘. 아버님도 한번 수술 앞두시고 얘기해보시니까 어떠신 것 같으신가요? 네, 뭐 떨리는 건 없고 이제 뭐 제 아들을 믿으니까 네. 또 아들이 뭐 어련히 잘 알아서 해주시겠습니까? 그래서 뭐 그런 것들은 걱정이 없는데 좀 많은 기대가 돼요. 아, 이게 수술을 한 뒤에 내 모습이 어떻게 될까? 10년 정도는 옛날로 돌아가 있을까 하는 기대는 굉장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리는 건 오히려 엄마가 더 원해요. 저보다도. 예전에 또 잘생기셨던 그때로 돌아오시기를. 설레고 기대가 됩니다. 네, 아버님 지금 수술한 지 2달이 지났는데 수술하시기 전에 조금 무섭진 않으셨나요? 사실 그 무서운 건 별로 없었어요. 우리 아들이 잘할 거라는 그 믿음이 평소에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무서운 생각은 없었는데 좀 쑥스러운 마음이 컸죠. 그 전에는 잘 몰랐는데 제가 수술을 하고 만나는 사람들과 이 얘기를 하다 보니까 뭐 제 만나는 사람들 한 80, 90% 이상이 이미 수술들을 다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정말로 너무 늦게 온 거 아닌가 해서 이게 참 그 쑥스럽다고 망설일 일이 아니구나. 그래서 진지하게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었어요. 수술 좀 전이랑 비교했을 때 좀 달라지신 부분이 있을까요? 가장 크게 달라진 점은 옛날에는 이렇게 세상이 좀 침침했다면 지금은 굉장히 밝아진 그런 느낌이 가장 상쾌해요. 수술 전에도 되게 동안이시라고 좀 느꼈는데 예. 지금 수술하시니까 거의 50대로 보이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아버님 혹시 거울 보실 때마다 몇 살처럼 돌아간 것 같다 이런 거 좀 느끼시나요? 저도 엄청 그 젊어졌다 그런 느낌이 드는데 주변 사람들도 최소한 10년 이상 젊어졌다고 다들 만날 때마다 많이 젊어졌어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가장 좀 마음에 드시는 변화가 있으실까요? 얼굴이 거울 보면은 깨끗해졌어요. 너무 이게 편안해 보이고 눈이 옛날에는 이렇게 이 양쪽이 이렇게 좀 밑으로 이렇게 처져서 째진 눈이랄까 그런 느낌도 들었는데 지금 이게 이제 위로 올라가고 또 크게 떠지니까 너무 상쾌해요. 그리고 사실 또 남자분들은 수술할 때 이거 티나지 않을까 너무 막 이상해지지 않을까 이런 거 걱정 많이 하잖아요. 아버님은 티날까봐 좀 걱정하셨나요? 어떠셨나요? 티날까봐 걱정을 해서 네. 우리 아들한테 너무 티나지 않게 해달라 부탁을 했었죠. 그냥 네. 살짝만 면할 수 있게. 그럼 하고 나서 보시니까 티 난다고 생각하세요? 했다는 차이는 느껴져요. 막상 하니까 티나지 않고 자연스럽고 젊어 보이니까 아주 좋습니다. 그럼 아버님 지금 수술을 사실 원장님이 전문의 되시고 나서도 엄청나게 시간이 지나서 하신 거잖아요. 만약에 다시 좀 옛날로 돌아간다면 더 빨리 하셨을 것 같나요? 진짜 더 빨리 했을 것 같아요. 제가 괜히 쑥스럽고 아들이지만은 민폐 끼치는 것 같고 내가 생긴 대로 살지 뭐 이런 생각에 계속 망설였는데 빠르면 빠를수록 좋을 것 같아요. 혹시 뭐 가족분들이라든지 반응이 좀 어떤가요? 다들 좋아하고 우리 손자가 5살인데 60대 같아요 그러더라고요. 진짜요? 그래서 그게 누가 이거 알려줘서 그런 건지 그거 참 의아스럽게 생각을 해요. 아이들은 사실 거짓말을 못하니까 진짜지 않을까요? 가족분을 지금 수술을 하시는 건데 네. 더 떨리거나 더 신경 쓴 포인트가 있으신가요? 떨린다기보다는 당연히 제 아버지니까 더 신경 쓰이긴 하는데 이제 실제로 환자분들이 수술날 오셔가지고 많이들 이제 저한테 부탁하시는 게 가족인 것처럼 생각해서 해주세요 이렇게 많이들 말씀하시는데 저는 항상 말하는 게 오히려 저는 가족들도 환자분들처럼 그냥 평범하다고 생각하려고 노력한다. 물론 당연히 모든 사람들 성심성의껏 하는데 경험이 뭐 적었으면 모를 거 제가 이미 수천 번 했기 때문에 하던 대로 해야지 안 하던 거 하면은 될 것도 안 된다 하면서 오히려 안심을 시켜요.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 할 때도 마찬가지로 계속 제가 이미지 트레이닝 해내는 게 잘해야지가 아니라 그냥 모르는 사람 제가 상담실에서 처음 뵌 사람 오늘 수술날 2번째 뵈서 하듯이 똑같이 하자 이 생각을 오히려 저는 주입했어요. 그리고 사실 지금 아버님께 해드린 눈썹 파거상과 하안검이 중장년분들한테 이렇게 세트로 많이 추천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맞아요. 이 두 수술들이 중장년분들한테 왜 세트로 이렇게 추천하시는 걸까요?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무조건 눈썹 파거상이 제일 좋다 이건 아니고 눈썹 처진과 관련해서는 사실 이마거상, 눈썹 파거상, 상안검 3가지 수술이 있고 그거에 맞는 유형들이 있어요. 특히 중년 남성들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저희 아버님도 말씀드렸지만은 뭔가 최대 효과보다도 효과는 좋되 너무 어색하지
생각하지 않는 선에서 자연스럽게 젊어지는 걸 원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저희 아버님 사실 자세하게 보면은 이 눈가좀 남아있기는 해요. 그러니까 저걸 최대치로 땡기시길 원했고 제가 그렇게 하려고 했으면은 이마 거상을 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중년 남성들은 그럼 너무 막 번쩍 뛰어지고 그런 부리부리 이런 걸 되게 좀 어색해 하시기 때문에 눈썹 파 거상이 인상 변화가 가장 덜 생기면서 자연스럽게 올리는 가장 최적의 수술이에요. 장단점이 서로 다른 건데 어쨌든 그래서 중년 남성들의 그런 특성상 눈썹 하거상이 맞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하안검은 사실 뭐 선택지가 없는 게 이미 저희 아버님 70대여서 늘어짐이 심하기 때문에 눈밑 지방 재배치 하실 게 아니라 하안검을 하셔야 돼서 이제 플랜 자체는 그게 맞는 거고 왜 세트로 하느냐? 하나씩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특히 저희 아버님처럼 처음 하시는 분들, 남자분들은 특히 점 하나 빼거나 주사 맞은 적 없는 분들 되게 많은데 그런 분들은 사실 두 개 하는 게 겁나시기도 해요. 근데 이게 하나를 먼저 해버리면은 다른 하나가 그 다음에 눈에 띄어요. 그래서 실제로 저한테 수술 받고 잘 되신 많은 분들 중에 수술 직후에 하시는 말씀이 예를 들면 하얀 걸 먼저 했으면은 수술하고 눈 밑은 너무 마음에 드는데 이상하게 눈 밑 하고 나서 눈 위가 더 처졌어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러면 수술 전 사진을 보여드리면은 눈 위는 당연히 똑같아요. 하나가 젊어지니까 이제 다른 게 더 돋보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위아래를 같이 세트로 했을 때 이제 만족도가 최대한 좋기 때문에 보통 그렇게 세트로 많이 추천드려요. 지금 아버님이 70대시고 중장년들이 가장 걱정하시는 게 내가 나이가 있는데 수술해도 괜찮을까? 회복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일 것 같은데 이렇게 중장년층 분들 수술하실 때 이런 부분은 괜찮나요? 물론 젊은 분들보다 중장년 분들이 회복에 조금 더 시간은 걸려요. 예를 들면 수면 마취기 때문에 동일한 수면 시간을 했더라도 깨어나는데 조금 더 시간 걸리는 것도 맞고 근데 그거 너무 걱정하실 필요 없는 게 충분히 회복시도 마련해놓고 회복할 시간을 드리기 때문에 못 깨어날까봐 걱정 너무 하실 필요 없고 특히 또 뭐 전신 마취랑 혼동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방금 이런 수술들은 굳이 전신 마취 같은 거 안 하고 우리 왜 내시경 할 때 수면으로 하잖아요. 그것처럼 이제 간단하게 자고 일어난다 생각하기 때문에 너무 부담감 느끼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다만 이제 70대 이상 분들 중에서는 사실 심장이나 폐 쪽에 질환이 있으신 분들도 사실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신중하게 신체 평가가 필요할 수도 있으니까 무조건 쉽게 된다 또 너무 오해하시면 안 될 것 같고 본인이 어떤 평소에 그런 지병이 있으신 분들은 내원하셔서 의료진한테 충분히 고지를 해서 거기에 맞춰서 이제 안내 받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거 충분히 다 감안해가지고 심장질환 이런 거 있는 분들도 다 하안검, 눈썹 파거상 받고 가시는 분들 많으니까 너무 나는 무조건 안 되거나 아니면 나이 많아서 이제 안 되겠지 생각하지 마시고 일단 한번 병원 방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이제 제가 이제 해보니까 저도 사실은 겁은 안 났는데 야 이거 수술하면은 이제 며칠간 불편하고 고생을 하겠다 했거든요. 근데 이게 양쪽에 조금만 부었지 저는 부은 것도 잘 몰랐어요. 그리고 딱 하룻밤 자고 나니까 뭐 그렇게 크게 불편한 게 없더라고요. 아버님 통증이라든지 없었어요. 그러면 뭐 피멍이라든지 멍이라든지 없었어요. 그런 거 예, 예. 그럼 약간 정말 하루 정도 제외하고는 막 회복하시는데 거의 불편 없다고 예, 예, 생각하면 될까요? 근데 또 이거 보시는 분들 또 오해가 없어요. 그래서 이 상당히 체질차가 중요해요. 물론 제가 섬세하게 수술도 하고 마무리를 꼼꼼하게 해서 대부분의 분들은 이제 좀 멍붓기 뭐 2, 3일 제일 컸다가 좀 빠지고 좀 빨리 빠지는 편인데 늦게 빠지는 분들도 있고 하니까 그거는 내원하셔서 또 충분히 안내 받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원장님 지금 사실 수술 2개월 되셨는데 제가 느꼈을 때 너무 자연스러우셔서 뭐 수술 후에 특별하게 뭐 관리를 하셨다거나 뭐 아니면 그런 게 더 있으신 건가요? 기형 수면 하시는 김에 좀 줄기세포 주사도 좀 해드리고 해가지고 좀 피부결도 개선해드렸는데 이제 수술 후 관리 관련해서는 뭐 그건 사실 수술 후 관련은 상관없고 그냥 그래도 저희 아버지니까 그래서 흉터한 거 하나 선물로 드린 거 말고는 특별히 한 건 없었어요. 그러면 혹시 중장년분들이 수술 후에 관리하는 그런 부분이 더 있을까요? 사실 이건 중장년뿐만 아니라 모든 분들 다 공통점인 건데 흉터나 이런 게 가장 걱정되실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는 이제 흉터 연고를 바른다든지 특히 자외선 안 쓰는 게 가장 좋고요. 저희 아버지가 그걸 얼만큼 시행하셨는지 저도 잘 모르겠지만은 예를 들면 초반에 하루 이틀 정도는 주무실 때 뭐 심장 높이보다 얼굴이 더 높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앉아서 주무실 수 있는 분들은 앉아서 주무시면 너무 좋겠고 앉아서 못 주무시는 분들은 뭐 머리를 좀 더 받쳐 올린다든지 그래서 그렇게 좀 몇 가지 관리만 해주시고 뭐 냉찜질, 온찜질 좀 해주시면은 그래도 회복 제법 빨리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럼 아버님 사실은 주변에 아버님 이제 세대 분들 보면 그런 수술들 조금 막 거부감 있으신 분들도 계시고 벌어질 수 없을까 이렇게 고민 많이 하실 텐데 그런 중장년, 중년배 분들한테 한마디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그러니까 저도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참 쑥스럽고 그래서 이제 자꾸 망설였는데 전혀 망설일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해놓고 보니까 이렇게 편안하고 세상이 참 진짜로 희한하게 맑고 굉장히 넓어 보여요. 내 자신이 아침에 거울을 볼 때마다 기분이 상쾌해지고 미소가
미소가 지어지고 좋아요. 필요성이 느껴진다면은 하루라도 빨리 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리고 옛날하고는 또 다르게 남자가 성형을 했다는 거에 대해서 이 사회적 그 분위기가 뭐 다 긍정적이지, 아이 참 왜 해? 이런 사람은 저는 한 명도 못 봤어요. 그래서 사회적 이런 분위기도 많이 이게 성형은 하는 게 좋다. 이런 것은 형성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루라도 빨리 기왕이면 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이제 아버님이 이제 70대 이후에 좀 그리시는 인생의 새로운 또 비전이나 이런 게 있으실까요? 뭐 지금은 이제 다른 특별한 뭐 내가 어떤 새로운 걸 해보고 싶다 이런 건 없고 아들들 칭찬입니다만은 다 그냥 훌륭하게들 잘 자라고 자기 역할들을 충분히 해주니까 그걸로 그냥 만족해 하면서 사는 그 순간까지 젊게 활기차게 활동하면서 살았으면 하는 그런 바람뿐입니다. 보고 계시는 많은 분들, 이제 저는 그동안 저희 아버지를 이제서야 해드린 게 되게 좀 죄송스러운 마음이 컸어요. 그래서 부모님들께서는 용기를 한번 잘 내보시고 자녀분들께서는 한번 이런 기회에 한번 잘 좋은 선물 해드리면은 참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제 저희 아버님 수술 후로 이제 모시고 해봤는데요. 그래서 좋은 영상 되셨으면 좋겠고, 지금까지 아름다움의 진심인 남자 성형천재 윤태경, 그리고 저희 아버님 성형천재 윤태경 원장님의 아버지 윤덕영입니다. 감사합니다.